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서는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내일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는 괜찮을까? 가족은 건강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근심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걱정은 본능처럼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끝없는 걱정에 빠지면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 행동이다. 걱정을 아무리 오래 붙잡고 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걱정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늘 저는 카네기의 조언을 바탕으로 걱정을 줄이고 평안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경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바이킹을 키운 건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차갑고 매서운 북풍이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을 활용해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걱정을 기회로 바꾸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레몬이 주어지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말처럼 좌절 속에서도 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붙잡는 대신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눈앞의 일을 충실히 할 때 걱정은 사라지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큰 가치, 큰 사랑, 큰 의미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최악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얻을 일만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걱정을 줄이는 유일한 해답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행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걱정에 사로잡힌 당신을 위한 조언입니다. 과거의 무게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길, 그 길을 카네기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옛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강한 전사를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이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역사는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평과 결핍,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어도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역경을 뚫고 나아간 사람은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며 진짜 행복을 맛봅니다. 역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결핍을 뛰어넘을 때 찾아옵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콘서트를 하던 중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줄로 끝까지 연주했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학자 포스틱은 말했습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줄로 연주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도 결핍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약하거나 환경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념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역경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리듯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에게 걱정을 이겨내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즉, 불운이 닥쳐도 거기서 기회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묻습니다. 이 불운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좌절을 기회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나는 끝났어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큰 시련 앞에서도 여기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손에 없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올해 불이 세 줄로 연주를 완성했듯 우리도 남은 자원으로 길을 내야 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북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약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하다. 하지만 결핍은 불행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결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 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연주 도중줄 하나가 끊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줄로 끝까지 아름다운 연주를 했습니다. 관객은 감동했고 그 순간 그는 더 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무언가 끊어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진짜 행복은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손에 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겪고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결핍은 때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시카고 대학교 총장 허친스는 누군가 레몬을 던지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즉, 불리한 조건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결핍 앞에서 한숨만 쉽니다.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나만 이런 상황일까? 그렇게 불평만 하다 보면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가진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가치 있게 쓰면 길은 생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전화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결핍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카메라, 인터넷, 음악, 수많은 기능을 덧붙이며 지금의 스마트폰이 탄생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는 가진 게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핍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길을 찾는 순간 그 결핍은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랑이 끝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났어.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오는 걸까?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좌절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시카고 대학교 총장 허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즉, 신이 주신 부름마저도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좌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주저앉아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경험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역사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잃은 한 작가는 그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다리를 잃었지만 그 덕분에 인생의 소중한 진실을 배웠다. 그는 그 경험을 글로 남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때로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한 후 새로운 훈련법을 만들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사업가가 실패를 겪은 후 더 튼튼한 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운이 없다라며 불평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불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물론 좌절을 기회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게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좌절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이끌까? 이 좌절이 내 안에 어떤 힘을 키워줄까? 레몬을 받아들고 신맛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물을 더하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쓰라리지만 바꿀 수 있다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짊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과거를 붙잡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며 후회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다시 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어제와 내일을 철문으로 차단하고 오늘에만 집중하라.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토마스 칼라일의 글귀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눈앞에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적인 명의가 되었고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의 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일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닙니다. 오늘 책상 앞에 앉아 한 페이지라도 더 읽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에 짓눌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만 살면 된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 다시 오늘로 돌아오세요. 눈앞에 할 일을 하나씩 해내세요. 오늘에 집중하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고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세계를 손에 넣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걱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걱정은 외부의 상황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지나가고 다른 사람은 크게 걱정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걱정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안합니다. 걱정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깁니다. 한 목사는 걱정 때문에 위통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늘 쌓여가는 일과 책임, 끝없는 고민 때문에 스스로 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결혼 후 18년 동안 매일같이 접시를 닦았지만 앞으로 닦아야 할 모든 접시를 한 번에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오늘 닦을 접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접시와 어제의 접시는 잊고 오늘의 접시만 닦는 것처럼 오늘의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병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불안한 상황을 기회로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은 작은 문제를 큰 재앙처럼 보이게 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말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삶을 만들고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삶을 만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작은 오해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실수 하나를
몇 날 며칠 붙잡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문제로 오늘 하루를 다 허비하곤 합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대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난 듯 괴로워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건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금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숭고한 신념, 진실한 사랑, 그리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이런 큰 일에는 무심하면서 하찮은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할수록 걱정은 끝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쓸데없이 낭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1년 뒤에도 기억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장 놓아버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마음을 태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하루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작은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곧 잊혀질 문제야. 나는 더 큰 가치에 집중할 거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걱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지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끝없이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중국의 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을 각오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더는 잃을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잃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최악을 각오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얻을 일만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시험을 망칠까 두려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사업에 실패할까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최악을 각오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를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각오는 단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악을 각오한 뒤에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는 최악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다 보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최악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봅니다. 둘째,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셋째,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습니다. 이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걱정의 무게는 훨씬 줄어듭니다. 최악을 각오하는 순간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해독제는 행동이다. 걱정을 없애는 길은 단순합니다. 생각 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며 걱정만 한다면 실력은 조금도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한 페이지라도 공부한다면 걱정은 줄어들고 자신감이 커집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불평하는 대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걸음을 떼는 순간 마음속 무게가 줄어듭니다.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를 크게 부풀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해 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이 난 기계를 두고 큰일 났다. 이거 다 망가졌어라며 걱정하다가 실제로 열어보니 나사 하나만 고정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은 문제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또한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행동은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걱정의 사슬을 끊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행동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걱정만 하는 사람과 작게라도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걱정은 생각 속에서 자랍니다. 행동은 그 생각을 현실로 끌어내어 실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걱정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대신 행동하겠다.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을 걱정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을 안고 삽니다. 걱정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걱정에 끌려다니면 삶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첫째, 역경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매서운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듯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둘째, 결핍을 탓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 하나가 끊어져도 새 줄로 연주를 이어가듯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좌절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듯 불운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할 일을 해내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부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을 키웁니다. 여섯째,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곧 잊혀질 일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7째, 최악을 각오하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째, 걱정 대신 행동하세요.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문제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걱정을 멈추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걱정의 해독제는 오직 행동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배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대신 행동하겠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걱정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루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웃으며 당당히 살아가길 바랍니다.